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출국하고 방한을 하게 됐습니다. 걱정을 하기도 했던 미중 간의 갈등이 단기 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뉴욕 증시 올랐고요. 게다가 우리 증시도 오늘장 상승의 에너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아오르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지 저희가 시장에서 골라봤습니다. 소중하게 모아놓은 8개의 특징주를 골라봤으니까요. 오늘도 이상형 월드컵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전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인사드려보도록 하죠. 도박터 투자클럽의 김용호 전문가,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모아놓은 8개의 특징주, 그 대진표부터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입니다. 다시 성장주의 시대가 돌아오는 걸까요? 국내 인터넷 플랫폼 업체 쌍두마차 중 하나인 네이버가 죽어있던 주가를 올려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대단한 활약을 보였다가 올해 좀 주저앉았던 종목이죠. 게임주인 위메이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 3.0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장 솟구치고 있습니다. 오늘 1라운드에서 이 두 종목 간의 승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라운드의 대결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대 컴투스 홀딩스죠. 역시나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메타버스로 묶어볼 수가 있는 두 종목입니다.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 먼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컴투스에 이어서 오늘은 컴투스 홀딩스를 올려봤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는 누가 더 나은 선택이 될까요? 2라운드를 기대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 대결입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대결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새 코로나 재확산도 그렇고요. 폐암학회 같은 주요 일정도 있고요. 제약바이오에서 너도나도 주가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가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알테오젠과 오스코텍의 대결 3라운드도 빅재미 예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라운드 대결 보시죠. 4라운드에서도 제약바이오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아무리 좀 힘들었어도 전성기를 잊지 못하는 정말 강했던 종목들이죠. HLB와 박셀바이오인데요. HLB는 유방암, 폐암 등의 임상에 대한 기대로 박셀바이오는 간암 관련한 기대감으로 상승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4라운드의 대결은 누가 승기를 잡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1라운드 대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이버와 위메이드 간의 대결입니다. 자, 일단 어떤 종목이 더 나을지 여러분의 선택 기다려 보겠고요. 자, 그런데 일단 이 두 종목부터 보기 전에 대진표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시장 상황도 그렇고 다시 성장주 시대가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게임 그리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솟구치고 있는 현재 시장의 흐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호 전문가님, 네. 성장주가 다시 중심이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시장의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어떤 섹터를 더 눈여겨보고 계신지 이런 얘기들 진단해 보실까요?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8월 달에 네. 단기적인 랠리,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경제 지표를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시장을 좀 바라보고 포트를 담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네. 지금 성장주를 이제 무작정 담았다가는 네.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라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시장의 흐름이 그렇죠. 조금 좋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금세 다시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달만큼은 좀 단기적으로 포트를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대형주들의 주가가 좀 꿈틀꿈틀 되고 있고, 그리고 네. 코스피 밴드가 지금 2450선을 안착을 했고 거기다 2500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시장에서 더 이상 악재가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나올 게 다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올 게 다 나왔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을 하고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제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이제 FOMC
회의 계속해는 이제 FOMC 회의라든지 아니면 CPI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이제 잘 체크를 해가지고 예. 경제에 대한 그런 방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회복 신호들이 더 강한 장이 나타난다면 그게 이제 8월 지나 9월까지도 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경제 지표가 저번에 이제 5월달 CPI였나요? 그때처럼 예상치가 상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시장에 충격이 또 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성장주도 성장주인데 저는 이제 방어적인 좀 성장주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산, 네. 엔터 그쪽이 차라리 좀 방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어적 포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나 위메이드 뭐 그런 종목들은 저는 분명히 그 기술력이 충분히 있고 나중에 게임의 기조가 그쪽으로 다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NFT라든지 이 메타버스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B2E, NFT, 메타버스 이렇게 세 다 가지. 엮여 있죠. 네, 엮여 있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로 야 우리 증시가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될 거야, 올라갈 거야라고 확신을 하고 포트를 공격적으로 담았다가는 네. 또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제 단기적인 한 달 정도의 포트로만 운영을 하셔라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주 중에서는 뭐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 소프트웨어 쪽 지금 오늘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잘 가고 있긴 한데 네. 그쪽보다는 이제 차라리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교육, 미디어 이쪽 섹터를 한번 더 바라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급등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그런 성장주들을 우리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뭐 최근에 그 중고가에서 바닥권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네.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를 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차라리 건강관리 쪽, 네. 예, 뭐 미용 쪽으로 그쪽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장주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건가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게임이나 뭐 바이오 이쪽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달에 좀 단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충분히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급등락이 있는 쪽으로 너무 쫓아 들어가시다가는 힘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헬스케어나 뭐 미디어 이런 쪽 또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 보시는 뷰도 궁금합니다. 성장주의 시대 다시 돌아왔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7월에서 8월 접어들면서 좀 완전히 확연하게 판이 좀 바뀌는 분위기가 보이는 게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리스크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정유주, 그다음에 농업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방산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거침없이 그 한 7개월, 6개월 올라왔어요. 네. 자, 그러자마자 7월에 들어서 이제 플랫폼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 조금씩 움틀거리면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죠. 특히 게임주하고 어제부터 이제 계속 이제 한번 폭발적으로 오늘 터져 나오는데 예. 오늘 장중에도 보니까 위메이드가 또 이렇게 상한가를 칠 정도로 이게 거의 상한가에 도달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봤을 때 이 지금 시장에서 좀 핫한 게 바이오하고 지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에 관련된 종목들 뭐 예. 플랫폼, 메타버스 인데 저는 그거를 전체로 그냥 플랫폼이라 좀 보고 있어요. 플랫폼. 왜냐면 플랫폼이 돼야지 그 안에 메타버스 기반이 되고 게임도 되고 모든 게 다 생태계적인 그 기반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사실은 모든 업황 중에서 지금 최고 지금 어찌 보면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낙폭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맞죠. 이제 어찌 보면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 매수하는 시점이 타이밍이 어느 정도의 좀 효과가 좀 보아지면 괜찮은데 또 시장에 또 CPI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또 생기다 보면 또 농업이라든지 관련 보면 다시 되돌이표처럼 다시 또 이렇게 전통주 쪽으로 다시 또 분위기가 또 가면 어느 순간 반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이라 좀 봐지거든요. 뭐 네. 카카오를 중심해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게임주라든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좀 나오는 제약바이오로서 캐시카우가 좀 이거 튼튼하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진입하기는 괜찮은데 네. 너무 이 종목이 저점이다. 그 저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서 고점을 갖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주가라는 것은 사실 저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시장에 맞는 금액이 금입니다. 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금을 잘 보시려면 향후의 금이 어떻게 될까는 지금 봐서는 펀더멘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 계속 지금 이게 게임주라든지 이쪽 관련 종목들이 메타버스 올라가는데 예. 이게 일시적일 건지 아니면 조금 한 달 이상 한 21편까지 올라가면서 좀 받쳐줄 건지는 일단 시장은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역시 그래도 계속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보수 봐야죠. 보수 봐야 되고 그래도 대장주 위주로. 네. 왜냐면 오늘 같이 이렇게 펌핑이 크게 나오는 거는데 네. 고탱이 터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이 종목이 과연 향후 하반기에도 또 그만한 또 모멘텀을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건가를 보려면 무조건 펀더멘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두 분의 의견이 마찬가지로 모아지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장주, 대표적인 종목들로 잘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김영호 전문가와 최인호 전문가의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 바로 네이버 대 위메이드입니다. 많이들 여기 익히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죠. 자, 정말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올해 주가가 참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나은 선택이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 가시겠어요? 사실 이게 결승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네이버 골랐습니다. 네이버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 네이버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저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로 가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사이즈가 좀 더 크죠, 확실히. 네이버로 모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김영호 전문가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네이버도 위메이드도 둘 다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위메이드가 사실 더 많이 빠졌고요. 네.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8월 달에 좀 기세가 좀 좋을 때는 더 빨리 솟구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이기도 하고 예. 가대낙폭이 일어난 부분에서 하반기 때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매크로 환경이 저는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주들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실 뭐 종목을 고르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메이드는 이제 게임 쪽에서 전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이제 플랫폼 쪽에서 이제 차기 대장 지금도 대장이지만 네. 대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고 계신다면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막강히 좋은 종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위메이드도 지금 최근에 이제 메인넷 같은 경우 다음 달에 오픈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리믹스 3.0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위메이드의 그런 생태계 구축이 점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예전에 이제 위메이드의 그 위믹스를 의장이 팔아가지고 네. 좀 말이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게 이제 회사 운영장으로 쓰겠다라는 얘기로 이제 돌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메인넷이 오픈이 된다면 이 위믹스 3.0에 대한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정식 론칭이 네. 지금 가능하다 쪽으로 지금 방향이 많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 쪽도 보면은 네. 거의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 거의 메인넷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네. 위메이드의 목표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서진 못하지만 그 뒤이는 그 메인넷이 되는 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자체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를 아주 메이저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군요. 네,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도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 네. 3년 정도 주기를 보는데 지금 만약에 그 사이클대로 간다면 지금은 거의 소강 상태에 이르겠지만 네. 2년에서 3년 후에는 한 번 더 튈 수 있는 그런 힘은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한 번의 기회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로 해서 한번 매집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위메이드 얘기를 잠깐 드렸고 네이버는 뭐 말할 게 이제 너무 많죠.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여기 작은 거부터 다운부터 가보면은 이제 웹툰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이제 큰 걸로 가면 메타버스, 제페토 네. 그쪽에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페토 많이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몇 억 명이 쓰고 있다면서요? 네, 2억 명 2억 이상이 명.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고 뭐 미국은 로블록스가 있지만 예. 제페토에 대한 그런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냥 좋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와 위메이드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대한 향후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위메이드도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역시? 네, 근데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번에도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또 김치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 얼마 전에 테라 사건 테라 말씀하시는 사건, 네, 건가요? 테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 코인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한번
다운돼가지고 거의 상폐 위기에 지금 상폐가 됐나요? 네. 일단 거래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뭐 아예 지금 자체, 너무 예. 가치가 떨어졌죠? 가치가 없죠. 예. 지금 테라 같은 사건 봤을 때 저는 느낀 게 실제적인 이 코인 시장은 네. 근데 비트코인을 주도하고 있는 이더리움 정도까지만 어찌 보면 안정권이라 좀 봐지지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너무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성이 좀 없는 어찌 네. 보면 탈중앙화를 좀 간다는 사실이 좀 약간 좀 버겁게 느껴지는 게 그렇죠.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제한적이니까요. 전혀 제한적인 부분을 느끼시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네이버라는 이 플랫폼이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하는 상징성에 상당히 크게 무게를 두고요. 일단 지금 외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 시장이고 지금 네. 사실은 증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개인 투자가분들이 통장에 이제 보통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한 달 사이에 한 4조 4천억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주식 시장에서 많이 이제 이탈을 좀 하고 있고 채권이라든지 이제 안정성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자본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주식에 대한 분위기가 좀 점점 이렇게 좀 쇠약해져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 네이버 같은 이 종목들이 좀 커져야지만이 외인들이라는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찌 보면 우리 대장주도 우리나라 시총 높은 종목들을 이래야지 지수가 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에 관련된 직관련적으로 얼마나 종목들이 많겠습니까?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 그렇죠. 게임 관련 종목이 그러니까 네이버가 일단은 오늘 종목에서 어찌 보면 제일 상징성이 제일 크다고 봐지고요.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대한민국 최고의 어찌 보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어찌 보면 그런 네. 캐치프레이드로 해서 상당히 작년에 거의 한 10배 이상, 한 8배 이상 굉장했죠, 올랐죠. 정말. 거의 뭐 쉬지도 않고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쉬지 않고 내려와가지고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4분의 1 정도 24만 5천 원이 고점이었으니까 예. 지금 한 6만 원대라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네이버가 안정성적인 거라든지 투자적인 장기 미래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성장 가치성을 봤을 때 네이버가 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둘 다 좋은 종목일 수 있겠지만 네이버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을지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네, 네이버가 좀 많이 갔습니다. 62% 가져갔고요. 위메이들은 38%를 가져가게 되면서 역시 사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만장일치로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올려보겠고요.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잡아주실까요?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 대사이클이 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소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예.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모아가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 솟구칠 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위메이드는 10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메이드 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보내보고 네이버를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8강의 2라운드 대결로 가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 메타버스로 엮어볼 수 있겠네요. 비슷한 맥락이죠. 자이언트 스텝이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컴투스를 살펴드린 게 어제였던 것 같은데 컴투스 오늘은 홀딩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대 컴투스 홀딩스 둘 다 이제 강한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간의 승부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가실까요? 네, 저는 컴퓨터 홀딩스로 가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호 전문가의 선택도 들어볼게요. 저도 컴퓨터 홀딩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이 이번에도 일치가 됐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로 의견 일치를 봤고요.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사실은 저는 컴투스 홀딩스 골라주실 걸 알았습니다. 컴투스를 어제 골라주셨던 것 같은데 네. 컴투스보다 컴투스 홀딩스가 낫다고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성장적인 면에 봤을 때 있는 지주회사들이 안 가는 거는 모든 투자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게임에 관련돼서는 뭐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뭐 콘도스 홀딩스 왜 지주회사를 가냐면 잘 가더라고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뭐죠?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하는 엔지니어링, 게임을 만드는 거고 이 게임을 어떻게 광고하고 그 광고에서 이어지는 수익이라든지 이 사업적인 이 성향을 갖다가 말 수 있는 거는 이 지주 사업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이렇게 지주회사들이 다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해외 시장 같은 데라든지 근데 판매권이라든지 이런 이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면서 많은 마케팅적인 부분은 사실 게임하는 회사에서 못해요. 네. 왜냐면 게임만 열심히 만들고 렉 걸리거나 문제 생긴 것만 빨리 보완해야지 엔지니어링답게 하는 근데 그 부분을 보통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들 홀딩스 대부분 맡아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 제품의 출시의 가치를 2배, 3배 펌핑을 올릴 수 있는 게 저는
마찬가지로 홀딩스가 생각하고요. 예. 아까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갈 수밖에 없냐면 그 사장님이 직접 브리핑도 하면서 뭔가 시장에 알리는 메시지가 되게 커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대장이다. 그 대장의 말을 듣고 대장 따라가면 새로운 비전과 목적이 있다. 네. 게임에는 그다지 이 종목에는 거의 관심이 없을 겁니다. 주가의 흐름, 올라가는 상승하는 템포라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컴투스홀딩스도 그냥 거의 2군단, 거의 둘째가라면 세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좀 위메이드 다음으로 저는 컴투스홀딩스라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을 보면 되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요즘에 새로 생긴 이제 뭐 광고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뮤직비디오에 보면 영상 콘텐츠를 좀 약간 3D라든지 4D적인 어찌 보면 성향을 많이 구축하는 어찌 보면 기술적인 회사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예. 이 광고인지 어찌 보면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건지 그러니까 어찌 뭐 하나의 우리나라의 어쩌면 하나의 틀을 한 단계 좀 두 단계 올렸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히 특수 영상 시각 효과에서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나 메타버스 같이 연동성이 있다 보니까 형식 시스템은 선익 시스템하고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바스켓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얻어 걸렸다고 그냥 같이 그냥 동반 상승이나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생일에 그 친구 따라 놀러 온 거 네 생일이었냐 그런 어찌 보면 그런 느낌인데 자이언트 스텝이 올 연말부터 올 초였죠. 올 초부터 시작해갖고 좀 올라올 것 같았는데 워낙 시장 자체가 이쪽 시장을 약간 배제하는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맞아요. 전쟁적인 부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도 참 많이 이게 낙폭이 과대하게 떨어졌다는 거를 뭐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저가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늘 순간 변동이 되면 다시 또 한 번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꼭 유의해서 주식 투자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컴투스 홀딩스를 골라주셨는데 네네. 이 자이언트 스텝도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가장 뭐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종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맞죠. 뭐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예. 아무래도 메타버스 대장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지금 성장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함께 메타버스가 부각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게임주들과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섹터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영상 그리고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이 시각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뭔가 총집합적인,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메타버스 내에서 이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이언트 스텝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메타버스 전문 그래픽 기업으로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컴투스 홀딩스를 고른 이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컴투스 네.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컴투스 그룹 자체가 위직 스튜디오 가지고 있고 MP 그리고 레몽레인 그러니까 그런 이 컴투스 그룹 자체가 네. 이 메타버스로 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메타버스를 위한 연결고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구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인넷 구축에서 한번, 테라한테 좀 뒤통수 한번 맞아가지고, 예. 이 주가가 좀 힘들었었는데, 그렇죠. 그 메인넷만 잘 옮겨서 다시 구축을 한다면, 이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곧 이제 출시가 아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컴투버스가 이제 출시가 될 거고, 그 컴투버스의 모멘텀으로 주가는 좀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 대 컴투스 홀딩스 워낙 뭐 갈 때 크게 갔던 종목들이라서 이 팬층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종목 가운데 승자를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두 분 전문가의 의견처럼 컴투스 홀딩스로 의견이 모아질지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컴투스 홀딩스가 이렇게 압도를 하네요. 자, 2대 8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20% 가져갔고요. 컴투스 홀딩스가 80% 싹쓸이를 하게 되면서 바로 이 종목이 사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격 전략도 한번 챙겨드리죠. 자, 최인호 전문가님, 자이언트 스텝은 이 가격 전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근데 목표가 3만 원 정도만 보고 있고요. 3만 원? 네, 3만 원. 네, 3만 원 정도. 왜냐면 너무 짧게 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또 바뀌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뭘 지금 제시하는 메시지가 아직까지 없어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동방상승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이 일단 행보에 따라서 또 목표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3만 원을 일단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 현재 주가가 28,000원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짧게 잡아주셨죠?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잡고 가자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을 뒤로 하고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바로 컴투스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8강의 3라운드 대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결을 좀 바꿔보죠.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과 오스코텍이거든요. 자, 이 두 종목 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까지 연속적인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솟구칠 수 있을까 기대감을 잔뜩 품게 만드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간에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 가려보도록 하죠. 자, 알테오젠 대 오스코텍의 대결,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하실까요? 알테오젠 골랐습니다. 알테오젠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알테오젠이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입니까? 네. 오늘 의견 일치를 많이 좀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알테오젠으로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네. 알테오젠을 골라주신 건 뭐 사이즈 문제입니까? 안정성의 문제입니까? 어떤 기준이죠? 그냥 주가의 네. 그 재료라든지 아니면 예. 위치적으로 알테오젠이 더 좋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좀 내년에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요. 내년이요? 네, 23년 그리고 24년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바로 이제 로열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매출액 자체로는 본다면 지금 네. 국내 3분기 이제 원의 처박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04억 원 정도로 이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이 지금 국내 임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레이저 티닙이 조건부 출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지금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티닙이라고 한다면 또 유한양이 또 유명한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억 원 정도 또 다시 한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4분기에 레이저 티닙이 FDA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한 수백 원 정도 규모의 이제 마일스톤 유입이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때 되면 바로 뭐 실적이 잘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그래서 아직은 좀 기대감이 올라가고 이제 실적이 터져주기 직전에 네.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고른 이제 무슨 종목이었죠? 네, 알테오젠. 알테오젠입니다. 네, 그렇죠. 오스코텍 너무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즉 바로 앞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도 많은 기술 이전을 이뤄낸 기업입니다. 네. 지금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이제 두 곳이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이제 머크나 아니면 사노피가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네임들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019년에 이제 이미 체결한 부분 1조 6천억 원 규모였거든요. 예? 그게 이제 조 상대방이 단위까지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노피였고 예. 사노피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에 계약 맺은 거를 이제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술 이전 자체가 바이오주들은 그게 정말 대형 네. 계약건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기업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게임주로 봤을 때는 게임 출시했는데 매출 1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게임주로 하면 배틀그라운드가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도 이런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이 한 번씩 크게 터져줘야 조 단위의 그런 자금 유입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알테오젠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알테오젠이 시기적으로 이 호재가 바로 앞에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더 강하게 포인트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알테오젠이었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 의견 해주셨거든요. 네. 자, 오스코텍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두 번 나왔죠. 그리고 지난 좀 나왔고 했는데 이 바이오는 그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신약적 물질로 이야기해버리면 시청자분들은 잘 몰라요. 왜냐, 본인 아픈 부위도 의사 선생님 말씀만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복잡합니다. 알테오젠은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예. 보통 이게 정맥 주사라든지 혈관에다가 투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SC라는 게 뭐냐면 피하 지방에 우리 엉덩이 주사 알죠? 네네. 근육 주사 그거로 이제 하더라도 정맥 주사와 동일하게 효과가 가는 걸 오.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 기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알테오젠의 이제 지금 개발인데 그게 바로 BLT B4라는 그거예요. 이제 네. 제품 개발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텍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딱 그겁니다. 얀센하고 네. 그냥 유한양행하고 그냥 있는 데서 중간 자기가 수익 구조를 가장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만들어서 중간에서? 기술을 만들어서 기술에 대한 배분 판매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비소세포암이라고 폐암 네. 관련 종목이에요. 네. 예, 그 비소세포암. 레이저 트립이 그 후보 물질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렉나자라든지. 예. 그러니까 딱 그 회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 브랜드라든지 그 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바이오는 이 종목이 뭐지? 뭐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소세포암. 네.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정맥 주사에서 이제 피하 지방 주사를 바구하는 네. SC 관련 종목. 이 딱 알고 있으면 이게 결이 약간 좀 빨리- 다르네요. 다르죠. 이제 오히려 아까 이제 다음 종목 나오는 HLB가 오히려 보면 그게 더 맞죠. 똑같은 폐암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유방암 폐암 같은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이 조금 더 기대감을 네, 가질 만하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은 알테오젠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그 결과를 지금 띄워드릴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좀 많이 갔습니다. 역시 74% 득표하는 모습. 어제도 사실 강했고요. 오늘까지도 강한 모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알테오젠이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오스코텍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한번 짚어볼게요. 김영호 전문가님, 오스코텍의 가격은 어떻게 전략 잡아볼까요? 31,000원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 예. 조금 길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반기 때 바이오 전반적으로 섹터가 수급이 들어온다면 같이 동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개별 종목 호재로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스코텍은 뭐 좋은 종목입니다. 당장은 그런데 아니라는 점.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에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목표 주가는 31,000원까지 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알테오젠이 되겠고요. 8강의 3라운드 마무리 지어보고 4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꾸려봤습니다. 자, 이 암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죠. HLB 폐암이고요. 박셀바이오 간암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간의 승자가 어떻게 될지 4라운드의 대결 지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둘 중에는 어떤 종목 하실까요? 네, 순간 앵커님이 이제 네. 암이라는 이라고 하시면서 BTS가 생각났는데 무슨 소리시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냥 두 잠깐 종목 가운데 BTS가 될 만한 종목 있습니까? 그렇죠. 박셀바이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박셀바이오가 왜 나왔나 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좀 고르기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고르겠습니다. 그만큼 네. 강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폐암으로 가겠습니다. HLB로요? 네, HLB. 드디어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영호 전문가님, 박셀바이오가 이 아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BTS 될까요? 그러니까 박셀바이오 저번에도 이제 거래량 이제 크게 터졌을 때 네. 드디어 이 박셀바이오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갈 때 됐다. 네, 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 빼고는 올라갈 이유가 크게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 네. 위에서 지금 계속 주가가 종가 위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력이 좀 작정하고 힘을 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를 좀 내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았을 때 박셀바이오는 좀 대시세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시세가 한번 분출이 될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재료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거 읽기도 힘듭니다. VAX, NK, HCC 간암 치료제죠. 그, 간암 치료제 이름입니까? 그냥 간암 치료제 이름인데 이래서 바이오가 참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 임상 실험에서 완전 반응률 CR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36.4%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게 높은 겁니까? 네, 높은 수치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재료들도 같이 계속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박셀바이오를 들고 있는 이 주포가 이제 드디어 활동을 할 때가 됐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HLB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바이오주들의 그런
사이클, 대시세 사이클을 처음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네.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고는 보나 한번 네. 앞산을 만들고 한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산이 점점 작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박셀바이오에 더 네.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본격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다른 의견이시잖아요. 또 바이오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HLB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표적이 뭐냐면 네. 우리가 암이 걸리면 검사에서 암이 걸리면 그걸 이제 뭐 항암 치료를 하든지 표적 치료 아니면 째서 이제 이제 절개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적은 그 부분 암 걸린 부분만 표적을 하는 치료제예요. 찾아가서 죽이는 겁니까? 예, 그 부분만 치료하는 겁니다. 예.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주사제라든지 이런 거로 이용하기 때문에 워낙 고가입니다. 한 대 네. 맞으면 몇백만이고 치료가 그렇게 좀 비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가 아니니까 맨날 예, 표적이니까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머리도 빠지지도 않고 네. 항암 치료 받지 않으니까 그거고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셀바이오예요. 네. 좀 한 단계가 낮은 거예요. 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낮은 네. 건데 그걸 낮다고 높다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암을 치료하는 어제 대상이 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뭐 여러 가지 연구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유방암이 딱 걸리면 1차 치료제 약이 있는데 네. 그 임상이 3상까지 다 통과했어요. 그거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죠. 그다음에 그 1차 유효성 이 약을 1차 첫 번째 암이 걸렸을 때 써도 되는 건데요. 유효성 지표에서도 충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자, 그것만 해도 큰 이슈고 그다음에 네. 비소세포암이에요. 네. 비소세포암. 폐암? 예, 폐암이죠. 이제 3상이 이제 계획 승인 받아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한참 오세훈 시장님도 요것 때문에 한참 문제 많았던 게 뭐냐면 저는 이 사실 바이오 종목을 워낙 잘 좀 많이 봐왔고 했기 때문에 네. 종목을 좀 아는데 박셀바이오는 진짜 박셀바이오는 한 번 더 크게 나올 예상이 돼요. 네. 그렇지만 불안정하다. HLB는 이 가지고 있는 시세와 영향과 장악력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이쪽이 확실하다는 파트가 거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치료제를 만들고 실제로 돈을 벌려고 뛰어야 되는 회사예요. 예. 이 어떤 뭐 하나의 수건을 뭐 목표를 잡아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HLB 제약, HLB 글로벌이라든지 생명과 뭐 테라퓨틱스하고 사이언스 종목도 한 6개 됩니다. 네. HLB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이 시장성은 다 대장이 상당히 큰데 이 두 중에서 뭐를 고르냐고 하면 사실 어려워요. 저도 뭐 네. 박셀바이오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셀바이오가 차트상으로 좋아요. 네. 한번 터질 건데 HLB는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게 충족될 경우에는 또 포텐이 크게 터지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HLB는 꾸준히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HLB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LB 대 박셀바이오의 대결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자를 가려보겠습니다. 그 선택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떻게 될까요? HLB가 이렇게 손쉽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HLB 76% 득표를 하면서 4강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박셀바이오는 가격 전략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박셀바이오 가격 어떻게 볼까요? 네, 박셀바이오는 목표가 일단 83,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83,000원 보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좀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이제 고점이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83,000원까지는 보긴 하나 지금 일단은 저는 박셀바이오를 한번 대시세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꾸준히 의견은 그냥 꾸준하게 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83,000원으로 일단 구체적인 가격을 잡아주셨는데 크게 한 방 터뜨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올라가는 종목은 HL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을 마무리해보고요. 지금부터는 4강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8강의 1라운드, 2라운드와 비슷한 맥락이죠. 인터넷 플랫폼 대표 주자인 네이버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인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이 두 종목 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종목들이죠. 자, 승자가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둘 중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갈까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로 가시고요. 네. 자,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네이버.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저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로 가십니까? 두 분 전문가께서 오늘 네이버의 손을 많이 좀 들어주고 계시는데,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컴투스 홀딩스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자체도 이제 광고 커머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 그쪽에 이제 온라인 쪽에 사업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이제 메신저 쪽으로 넘어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 좀 강세긴 하지만 외국 라인 많이 네, 쓰더라고요. 라인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이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들 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K 웹툰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웹소설도 좀 많이 봅니다. 아, 많이 보세요? 네이버 웹툰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클릭 수에 따라서 또 그 안에 붙어 있는 광고들도 몇 가지 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트래픽 수에 따라서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네이버는 본격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네. IT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저는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한번 매집을 지금부터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이제 매집할 기회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마찬가지로 네이버 골라주셨는데 8강의 1라운드에 네이버 대 위메이드 이 승부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근데 네이버를 그냥 어차피 비교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어. 왜냐면 자동차면 현대. 네. 예. 너무 대표적인 종목이다. 핸드폰하면 삼성 예, 예. 갤럭시 똑같이 요즘 뭐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일단 1위 포털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네. 그에 관련돼 있는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 저 역시도 메일을 쓸 때도 네이버를 쓰고 항상 쓸 수 있게 딱 버전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서 영위하면서 또 저의 좋은 제품이 있으면 아까 김용호 전문가님 말씀한 대로 예. 뭐 제품에서 쇼핑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젊은 친구들은 뭐 게임도 뭐 할 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게 간편 결제 디지털 산업화가 너무 이렇게 급속적으로 이렇게 좁혀져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전에 봐도 나이 50, 60, 70만 넘어가면 이제 검색 정도만 했는데 거기는 뭐 구체적인 거를 쓰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은 너무 간편하게 가면서 조금만 교육만 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제품도 구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시장에서도 상당히 어찌 보면 네이버가 크게 좀 봐지고 있어요. 왜냐면 검색에서 전에는 뭐 이렇게 뭐 다나와 이런 데서 이렇게 싼 거를 찾지만 지금 오히려 네이버에서 많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싸게 검색이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주위의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하니까 이 생활에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 컴퓨터, 인터넷, 이 환경적인 어찌 보면 성장에 관련된 종목에서는 무조건 네이버가 그냥 앞에 선두에 선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예. 네이버는 아마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네이버로 일치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네이버 대 컴퓨터스 홀딩스의 대결.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네이버가 더 앞서는군요. 68% 가져갔고요. 컴퓨터스 홀딩스가 32% 득표를 했습니다. 결국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만 좀 알아볼게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컴투스 홀딩스의 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컴퓨터 솔드도 마찬가지로 좀 목표가를 크게 잡지 않고 67,000원을 잡았는데 제가 네. 뭐냐면 지금 오다가 시장이 계속 이게 장세가 흔들려서 지금 얼마나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네,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주가는 컴투스 홀딩스가 65,600원이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작게 잡았네요. 그래서 네. 한 7만 원 정도. 일단 그래도 7만 작게 원?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또 이럴지 모르니까 한 7만 원까지 한번 찍고 올라가면 네. 그때 다시 한번 더 포토에 한번 놓고 한번 다시 한번 또 시장을 한번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컴투스 홀딩스 이 종목의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목표 주가도 한번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컴투스 홀딩스는 여기서 뒤로 하고 네이버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강의 1라운드 마무리 짓고요.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끼리 붙여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에 위치한 이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죠. 알테오젠 그리고 HLB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승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알테오젠 대 HLB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하실까요? 저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 종목. 예? 뭐 어려운데 그냥 시장에 그냥 기관과 제가 기관이고 웬이라면 네. HLB를 하겠습니다. HLB요?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쉽지 않죠? 네,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네. 이게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뭐 HLB가 맞겠지만 저는 네. 알테오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네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알테오젠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최인호 전문가님, HLB가 조금 더 나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HLB는 좀 왜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먼저 내가 안 고른 이유가 예, 뭐냐면
이것도 어째 보면 그 이 시장 자체가 바이오 시밀러 쪽 카피 제품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대기업 뭐 삼바도 다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제껴놨었고 HIV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이라든지 암에 대한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라든지 이런 게 3단계 일단 3상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다 막바지 단계고. 그렇죠. 일상이상 다 넘어갔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1차 치료제, 그러니까 유방암이 그랬을 때 치료제 약을 쓰는 그게 3상 결과까지 나왔는데 그게 유해성 지표에서도 충족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약을 1차 약물로 쓸 수 있는 조건에 이제 거의 부합했다고 좀 봐집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결과론에서 거의 앞에까지 다 왔다고 좀 봐지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는 시장이 안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순환이 있게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돌기 때문에 시총도 워낙 크지 않습니까? 3조 이상, 3조 한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또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바이오가 서슬 움직이는데 얼만큼 크게 한번 이렇게 펌핑을 치준다든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한번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거는 올해 HLB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HLB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이 알테오젠으로 골라주셨는데 채팅창 보니까 우리 김차수님 요즘 양곤이 형이 조용하신 듯 하셨습니다. HLB 진양곤 회장이 조용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는 알겠죠? 아,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양곤이 형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네, 뭐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긴 장문 저도 그걸 풀로 다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어찌됐든 좀 있었고요. 네, 어쨌든 뭐 영어로 사명 변경하고 지금 그래도 지금 주가 바닥에서 잘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이 바이오주들의 이 대표님들의 얼굴이 보이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네, 주가 흐름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냥 기술력으로 많이 승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이렇게 마케팅으로서 승부하다가는 이제 주가가 많이 펌핑이 됐다가 이제 또 많이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셀트리온이었죠. 그런 것처럼 기술력으로 좀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에 기술 이전에 대한 눈앞에 두고 있는 거고.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터진다면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이제 조 단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알테오젠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다르거든요. 알테오젠과 HLB 사이즈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간의 승부 아마 많이 비슷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알테오젠이 생각보다 쉽게 가져가네요. 67% 득표를 냈고요. HLB 33%입니다. 자, 그러면 4강의 2라운드 그 승자는 바로 알테오젠이 됐고요. 이 종목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을 한번 짚어볼게요. 최인호 전문가님, HLB 가격은요? 52,000원 보고 있고요. 일단은 충분히 지금 시장의 흐름 봤을 때는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도달할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LB 목표 주가는요 5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HLB는 여기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결승으로 올라가게 됐네요. 자, 4강의 2라운드까지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지금부터는 대망의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 대표 주자죠. 이 종목 올라와 있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HLB라는 강자를 누르고 알테오젠이 올라왔습니다. 자, 인터넷과 제약바이오의 대결 지금부터 결승전 치러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가야 될까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네이버로 갔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주식을 지금 산다면 알테오전 사겠으나 사겠으나 네이버 쓰나. 가야죠. 그냥. 알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계속해서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 어떤 기준으로 네이버를 이렇게 골라주셨는지 간단히 좀 들어볼게요. 네이버는 일단은 대표적인 성장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도 성장 중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의 성장은 여전히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굉장한 수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해외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커머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뤄내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 이후로 좀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정리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될 거라
거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네이버를 좀 매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알테오 오젠도 분명히 뭐 기대감은 있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더 확실하게 기대감을 안고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을 좀 우리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네.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달에 거의 서머랠리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8월 달에 그래도 좀 더 단단한 종목을 우리는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종목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네. 마찬가지로 네이버로 가주셨는데 네. 이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변동성은 이 지금 시장에서 쉽지 않나 봐요. 저는 알테오젠은 좋아합니다. 근데 네. 아까 전에 HLB하고 봤을 때는 성장,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포텐이라든지 터져 나오는 네, 네. 그게 오히려 알테오젠 조금 둔하고 저기 좀 더 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이제 아일리아라든지 헙세틴 같은 그런 종목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캐시카우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은 일단은 잡았나 봐지고요. 뭐 일단 우리가 말하는 뭐 허접한 종목이 아니고 워낙 네. 또 유명한 또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알테오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PR 주사라고 불리는 SC 그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산업에서 다 지금 이쪽 관련 종목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셨다가 SC PR 주사, 그러니까 정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엉덩이라든지 이는 근육에 몸 주사,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효과와 성능이 일치하다는 그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만든다. 그러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높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 대표적 성장주지만 사실은 지금 제일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떨어져 있고 저가 매수세는 있다고 하지만 이 과연 언제 여러 가지 시장의 다변화가 되면서 올라올지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전쟁 리스크 그다음에 예. 강달러세 그다음에 고환율 뭐 고금리 여러 가지 상고 현상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지만이 저는 나올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예. 저 그까지 가기는 좀 기다리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횡보장이라도 좀 움직이다 싶으면 조금씩 왜냐하면 비싼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씩 매수하는 거지. 매수하면서 시장 장기로 가져갈 종목이지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보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대 알테오젠의 결승전. 일단 두 분 다 네이버를 골라주신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 가주셨을지도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역시 네이버로 좀 많이 갔습니다. 7대3 비율로 정확히 똑 떨어지네요. 네이버가 70% 가져가면서 시청자의 선택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는요, 바로 네이버가 등극하게 됐습니다. 국내 인터넷 플랫폼의 대표업체 네이버가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의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님, 네이버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 목표가 일단 33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네. 뭐 목표가 33만 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불식되고 다시 경기 회복 시즌으로 돌아갈 때 네이버는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네이버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 더 작게 잡았으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일단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30만 원? 네, 30만 잡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뭐 지금 오늘 2등을 했지만 네. 목표가를 8만 9천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저는 왜냐면 우리 또 토마토 투자 클럽에서도 많이 진입했던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걸로 예상되고요. 지금 바이오가 지금 이게 차트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네. 이게 좋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오 특히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시면 분명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어찌보면 종목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네. 자,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인 네이버에 대해서는요, 김영호 전문가 33만 원, 최인호 전문가는 3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잡아주셨고요. 알테오젠은 최인호 전문가께서 8만 9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 네이버가 됐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있으시죠, 김영호 전문가?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장 리뷰하면서 오늘 네. 세비캠 상장했잖아요. 네, 네.
상승했고 회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락 보이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함께하고요. 오늘자 리뷰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있으시죠? 네.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엔터주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지. 예. 왜냐하면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뜨거운지 날씨가 뜨거운데 네. 연말을 준비해야 된다.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게 고점일 수도 있고 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엔터주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4시입니다. 하반기 엔터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